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출처가 어디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핸드폰에 통해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로, 사람의 귀로 분명히 이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알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온 것인데, 과연 제 목소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들리고, 아니면 사람의 귀로 듣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제 목소리는 내가 듣는다. 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제가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가 있고 윗전이라는 분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떤 분별에 의한 어떤 생각으로 인한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자, 그것은 한마디로 잘못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내 안에 귀를 통해서 내가 듣고, 그 목소리의 출처는 내 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그 들려오는 것을 내 귀를 통해서 듣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어떤 소리를 들어보세요. 과연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그리고 과연 그 소리가 따로 분리돼서 내 몸 밖에서 들리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면에서 들리는 건지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자, 눈을 감았으면 제가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눈을 뜨시고 지금 분명히 소리가 들렸죠? 자,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습니까? 한번 한 분 한 분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어요? 네, 허공에서 들렸다. 네, 여기서 들렸다. 알 수 없어요, 들릴 뿐. 특정해가 어디라고 말하기가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 목소리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는 지금 어디서 들릴까요? 이 듣는 주체가 과연 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이 소리를 듣는 주체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자, 보세요. 소리가 분명히 들리죠? 들릴 겁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거 기가 따갑게 제가 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죠? 사람의 귀를 통해서, 귀는
듣게 해주는 기능만 할 뿐이지 듣고 있는 실체는 따로 있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세상에 경험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경험하는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이거 알면 다 통합니다. 이 세상에 경험하는 주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게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자기가 자신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경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경험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경험의 주체가 본질인데 이 세상 안에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또 말씀드리지만 현상입니다. 현상. 현상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본질이 만든 겁니다. 근데 만든 세상에 본질이 들어갔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경험하는 자도 없고 경험하는 주체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누가 하는 거야? 본질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 그냥 나타났다가 잠깐 쇼를 하고 쇼가 끝났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게 바로 현상입니다. 근데 본질은 그렇지가 않죠. 뭐 나타나지도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그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바로 세상을 이 본질, 마음자리가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이 마음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경험하는 자는 없다. 경험하는 주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주인이 아니라 객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3차원 물질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보고 이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주체가 내가 경험한다고 그렇게 믿고 저 사람도 경험한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속고 속이고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고정된 실체가 없죠. 그러한 현상들은 서로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하상간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그냥 대면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현상들끼리 이 세상 안에서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살아간다는 의미보다도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는 이 마음자리가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가 행세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 그 비춰지는 장면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경험할 때는 마치 내가 그 안에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어떤 주연이나 조연 같은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드라마를 보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 장면 안에서. 우리는 그 장면, 다시 말하면 그 장면이라는 건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그 영화 안에 그와 같은 세상은 그 안에서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을 하는 주체가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면을 보면 화면 안에 있는 장면을 보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여주는 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마치 내가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이럼 행세를 하면서 영화를 봐요.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상은 경험하는 주체는 없는 것이죠. 단지 행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밖에서 그 화면 밖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밖에서 있다 그러니까 따로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장면 자체가 바로 화면이 되기 때문에 그게 따로 둘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 영화 속에 어떤 소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그 영화 화면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죠. 장면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장면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여주는 역할만 해줄 뿐인데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이 이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경험하는 주체는 없고 또한 경험하는 실체, 마음자리도 없다. 왜냐? 세상 자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뭐와 같냐면, 그러니까 화면 안에, 화면이 곧 장면이듯이 그 장면 안에 움직이는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나 물질들이 그 하나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자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어떤 대상들이 드러나지만 그 대상들이 하나의 이미지로 곧 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을 때 창가에서 들리는 새소리나 어떤 찻소리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자리가 듣고 있다. 그것이 바로 듣고 있다는 거는 어떤 소리의 행세를, 그러니까 들림의 행세를 마음자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세를 하고 있지 않으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보고 밖에 소리는 어떤 새소리다, 자동차 소리다, 사람 말소리다. 또한 그것은 밖에서 들리고 그것을 이 안에서 사람의 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듣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에고의 어떤 생각에 빠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만약에 진실이고 진리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끄달리게 하면서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 앞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진 소리를 하던 어떤 모진 소리를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화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어떤 협박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비방 같은 얘기를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전부 다 자연 현상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말하는 주체도 객체도 듣는, 들려주는 주체 객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것은 시절 인연에 의해서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듯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연기적으로 소리 난다는 의미는, 자, 여기 죽비가 있습니다. 자, 손이 있죠. 근데 얘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맞장구를 쳐주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인연,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이렇게 붙게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소리가 났죠.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진짜로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연기적으로 인과 연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게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죠, 당연히.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앞에 대화를 해도 전화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앞에 어떤 사람이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만나기가 거북한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인이 되고 그 사람은 연이 되면서 인연이 화합해서 그냥 소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에도 그것을 귀담아 듣고 생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들릴 뿐이에요, 들릴.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혼자서. 그리고 그 소리를 낸 상대가 어떤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어도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다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행세는 마음자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자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면 마음자리가 행세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는 무조건 이 마음자리가 행세하고 있다.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어떤 전화를 받는다든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군다고 우리는 거기에 끄달려 살고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 나타난 것은 남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 내가 행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서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 소리를 또 내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들림, 그 자체가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각의 어떤 개념으로 간념화 시킨 것 뿐이에요. 생각은 내가 한다. 나라고 하면서 밑밥을 깔아놓고 없는 나를 끄집어내서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뭐 내가 주인공 같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볼 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주인공을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영화에 푹 빠져서 주인공 행세를 해도 손상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결과는 영화 끝나보면 아무런 상처가 없잖아요. 근데 영화 볼 때는 마치 내가 고통받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행세를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깜빡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삶은, 이 세상은 영화와 같다. 드라마와 같다.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사람과 상대를 해야 돼요.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행세를 하고 저 사람 행세를 하면서 내가 모노 드라마를 찍고 있다. 나 혼자 하는 영화를 내가 다 하고 있다. 다 역할을 맡아서 다 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다. 그거를 어디서? 이 영화 안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자체로, 세상 자체로 나 혼자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고 이 세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경험하고 또 착각해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당연히 않죠. 우리도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거기에 분명히 그 화면 스크린 밖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나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내내는 속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또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영화라는 기분이 안 들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빡 속게 돼 있습니다. 왜냐?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정신 세계라면 나는 절대로 속지를 않죠. 근데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형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영화 자체가. 다 이미지잖아, 이미지. 어때 정신적인 부분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영화 속 안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영화는 어떤 그림이지만 이 세상은 그 영화보다 더 현실감 있게 어떤 손의 감촉도 있고 우리가 직접 어떤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화도 속는데 이 일상생활은 더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념을 바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니까, 저 사람도 나같이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거를 답변을 하는구나, 항변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때려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그 상대하고 나라는 사이에는 오직 마음짜리 그 하나의 존재밖에 없는 겁니다. 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 앞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해요. 너 오늘 참 이상하다. 너 오늘 말이 이상하다. 좀 신경이 거슬리네 하고 각각 사람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의 개체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따로따로 한 명 한 명이 어떤 주체가 나한테 말로 나쁜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듣는 거는 누가 듣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한 말을 써보세요. 그 여러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한 4명이 저를 앉혀놓고 계속 저한테 말을 걸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듣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사람을 나라고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만 듣는 게 나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라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각자 어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처럼 그 소리를 듣겠구나 하고 생각이 추상적으로 상상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서 듣는 존재는 마음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어디에 가서도 내가 말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콧방귀 끼게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 하면서.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시집에 갔는데 뭐 시어머니가 잔소리하고 뭐하고 너 요즘 뭐 남편을 뭐 어떻게 됐니 저랬니 해도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듣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시누이가 듣고 있습니까? 남편이 듣고 있으면 누가 듣고 있어요? 예? 누가 듣고 있습니까? 그거를. 듣는 건 오직 하나잖아요. 하나. 마음짜리잖아요. 둘이 듣고 있다. 시누이가 듣고 있다. 아니면 남편이 듣고 있다. 시어머니가 들으면서 말하고 있다. 그거 어디 내세울 어떤 증거나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듣고 있다는 거 어떻게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듣는 건 혼자잖아요. 혼자. 혼자 이 마음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시어머니가 말을 해요. 그 말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말하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보고 있습니까? 남편이 보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시누이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오로지 누가 보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혼자 보고 있잖아요. 혼자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마치 뭐냐 하면 영화 속에 시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시누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든 대사를 누가 듣고 있어요? 영화를 시청하는 혼자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제 말씀 들으면요. 진짜 앞으로 살만 납니다.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듣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의 눈치 보고 할 말 안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다 내가 하는 건데. 응?
내가 아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거야. 그럼 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험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경험, 보는 경험은 마음짜리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 아닌 사람들하고 나 아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두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일매일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을 꿈과 같고 게임과 같고 환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환상 아닙니까? 끝나면 싹 없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더 높은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의 빗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건 하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하나 있죠. 분명히요. 그죠? 네, 말씀해 보세요. 몸이 하나 있죠. 몸이. 그죠? 이렇게 몸이 마음짜리라고 했을 경우에 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가 있으면 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부터 해갖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발에 어떤 무슨 발가락에 상처가 나든 뭐가 나든 그거 누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혼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몸이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가. 수십억 개 수조의 세포가 움직이는 것부터 해갖고 모든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이 말을 하고 이 눈이 깜빡이고 이거 하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몸이 마음짜리라 하면 이 몸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가 전체를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신발 사이에 어떤 조그만 돌멩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그냥 못 걸어갑니다. 근데 그 돌멩이를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발꼬락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발꼬락이 경험한다는 거는 하나의 빗대서 사람이 경험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이 마음짜리라고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경험을 누가 하는 거야? 이 몸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마음짜리가 사람 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든지, 이 몸에 누가 학대를 한다든지, 때린다든지 그러면, 이 몸이 경험하는지 알아요. 아니잖아요. 마음짜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 마음짜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손에서 피가 나는 건 누가 경험하는 거야? 이 몸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나가. 발가락에 피가 나도 발가락이 경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73억 인구가 있으면 73억 인구가 따로따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이게 73억이 세포라 그러면 세포 하나가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한 사람이 한 몸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마음짜리가 마치 그와 같다고 제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경험하는 주체는 없는 거예요. 만약 경험하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간이 경험한다. 심장이 경험한다. 그 하나하나 개체를 인정해 주는데 걔네들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손이 경험합니까? 아니면 눈이 경험합니까? 아니면 코가 경험합니까? 입이 경험합니까? 뭔가 머리를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머리를 이해한다는 거는 하나의 지적 지식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려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이 사람이 경험한다 그러는데 그걸 내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증거를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거지
저 사람이 느끼고 있다. 저 사람이 맛보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내세워서 보여줄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오감 활동은 마음자리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저 사람도 나처럼 마음자리가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다. 그거는 그런 생각이죠. 나랑 똑같이 맛보고 나의 음식물을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상태하고 내가 직접 이 마음자리가 느끼고 맛을 보고 있는 상태하고 저 사람도 똑같이 같은 음식을 먹고 있어도 그 똑같은 감각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느꼈다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맛있으니까 저 사람도 맛있을 거다 하고 생각이 나서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 똑같은 맛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장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은 입장이 있을 것이다. 처지에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생각이죠. 생각은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은 반드시 내가 보고 듣고 느껴야 돼요. 그게 실제 경험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본다든지 나를 만진다든지 그건 경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세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직접 보거나 듣지도 느끼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 전에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감각이라든지 어떤 지각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생각으로 그런 기억 속에 끄집어내서 연상작용으로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하고 대충 때려잡는 것이죠. 누가? 생각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를 너무나 우리는 쉽게 알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자, 제가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생각이 도대체 뭐예요? 생각이? 자, 한번 써보세요, 한번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이 뭡니까? 뭘 가지고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이 자리에서 오늘 확실하게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럼 어디 가서 생각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꿀리지 않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대상이다, 현상이다. 예, 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쉽게. 생각에 대한 개념이 한 15가지 되는데, 생각은 기억이다, 판단, 분별하는 게 생각이다, 별의별 소리가 다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이 세속 세계,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개념화 지어놓은 거고, 생각에 대한 어떤 본질이 있어요, 실상이.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단어의 뜻대로, 이게 생각이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생각에 대한 본질을 아셔야 돼요. 자, 생각이 뭐예요? 자, 보세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일단,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근데 생각이 왜 자꾸만 떠오를까요? 이제 생각은, 이 사람이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기계가 따갑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생각이 왜 떠오를까요? 우리가 떠오른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머리에서 떠오른다, 가슴에서 떠오른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제가 글에서도 내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생각에 대한 거를. 그렇죠. 이 생각은요, 생각이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이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저 생각으로 돌변하고, 우리가 진짜 원숭이가, 진짜
가치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근데 왜 생각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그렇게 떠오를까요? 그건 마치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이에요. 마음의 움직임. 이게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생각의 개념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생각이다. 근데 보세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 없는 겁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다 보니까 불생불멸, 변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움직일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있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앞에 뭐 점이라도 보인다든지 뭐가 옆에서 깔짝깔짝 어떤 알짱알짱 거려야지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 혼자서 거의 그냥 부동자세로 그렇게 있게 되면 나라는 거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말처럼 생각을 계속 떠올리게 하면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게 생각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행세를 하면서 계속 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면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자리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 행세하여 마음이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생각이 떠올리니까 무슨 심심할 틈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자리가 계속 일을 만들어내는데 생각을 통해서 그게 바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있다. 내가 한다. 생각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이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한다는 거 어떤 의미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하고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개념이 없거나 그러면 야,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에 무슨 주인이 있습니까? 생각을 하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 보면 이 생각은 어떤 자연현상과 똑같은 건데 비가 오면 비가 생각을 해요? 비가 온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주체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말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은 떠올랐다가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자양분을 주지를 않으면. 그거를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먹이를 주다 보니까 2차적인 3차적인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무조건 이거는 분별망상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만들어내는 생각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생각이 나다고 하면서 에고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2차적인 생각은 에고가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첫 번째 화살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 첫 번째 화살은 분명하게 그거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마음자리가 편한 겁니다. 그거를 생각조차도 안 하면 진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자리가. 예?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이 올라와야 뭐 뭘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이 오만 가지로 다양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가 갑자기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응? 어떤 일관적으로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응?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그렇게 올라오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마음자리가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통해서. 아마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생각에 대한 뭐 속지 마라, 생각을 내려놔라, 생각은 분별망상이다. 그런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는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건 이 사람이 한다고 에고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한다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생각에 속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가 내린다 해서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가 처음에 1차적인 비가 딱 내릴 때는 그냥 비가 온 거예요. 자연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경험하면 돼요. 비를 그냥. 근데 우리는 비를 경험하면서 내가 어디 나가야 된다. 야, 비 때문에 내가 오늘 나가서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종쳤네.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 종쳤네 하고 그게 2차적인 생각이 일어나면서 비가 나쁜 놈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인 생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나쁘게 만들어서 속고 있는 그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이 속았다, 에고가 속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시절 이내에서 적게 내릴 수도 있고 비를 동반한 어떤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고 쓰나미가 몰아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가 잘못입니까? 어떤 현상인데 우리는 수천 명이 죽어도 집이 떠나가도 비를 욕합니까?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처음에 올라올 생각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걸로 인해서 내용을 확대해서 만들어내는 그 에고가 잘못인 거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어떤 비가 내리든 비가 조용히 내리든 적게 내리든 폭풍우가 동반하든 태풍이 몰려오든 비로 인해서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자연현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이 간혹 안 좋은 생각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큰일 났네 하고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비가 많이 내리면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이왕 벌어진 일인데. 괴로운 부정적인 1차 생각이 올라온다. 자, 보세요. 괴로운 부정적인 1차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는 생각이 괴롭다.
안 괴롭다 하는 거는 그거는 2차적인 생각이에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생각이라는 건 분별이 없기 때문에 2차적인 생각부터 분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워낙 생각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그 생각을 가지고 빨리 그거를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하다 보니까 아 괴로운 생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에는요. 행, 불행, 괴롭다, 뭐 즐겁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워낙 생각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재빨리 이 사람이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거 내가 한다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잠재의 의식으로 인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버리면서 괴롭네 부정적이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에고죠. 에고는 곧 분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차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0.0017로 아주 갑자기 딱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떠오를 때 그 생각을 할 때는 마음자리가 먼저 그거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떠올렸으니까 자기가 먼저 경험할 거 아닙니까. 마음자리가 경험했는데 그거는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거를 에고가 갈아채갖고 그거를 내가 한다. 생각을 내가 한다. 내 거다 하면서 그거를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실상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에고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생각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어떤 초조하고 우울한 그런 거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게 안 좋다, 나쁘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에고지. 이 마음자리는 분별의식이 없잖아요. 깨끗한 청정한 자리인데 우리는 그 에고가 오염된 그런 자리가 그것을 괴롭다, 나쁘다, 오늘 몸이 찌뿌둥하네.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게 2차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틈도 없이 바로 생각을 내가 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한다. 생각은 그러면 비가 내리면 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를 내리게 한 겁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 그러면 생각은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생각에 속고 있는 거라니까. 에고 생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거죠. 감정도 자연현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생각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또 감정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는 어떤 그 기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감정도 덩달아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또 그게 또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번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 그게 더 심하면 나중에 강박증세까지 나오고, 강박증세가 나오면 나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오면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을 내가 한다는 그런 어떤 쓸데없는 관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번지는 거죠. 전염병 같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요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법사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가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아니면 다스릴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써보세요. 한번. 또 문제. 재밌게. 예? 생각과 감정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떠올린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스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게 할 수가 있다. 잠재울 수 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거 말도 같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응? 생각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우리의 마음대로 자연현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오는데 내가 응? 비를 조금 오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뻔한 이치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현상이라고 그런 것조차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자연현상 가치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떠오르고 그런다면 아마 그런 얘기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모르고 생각과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은요, 이 물질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 생각과 감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자리가 내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을 내가 한다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2차적인 생각이고 2차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음의 작용이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이 먼저 올 수가 있어요? 본래 마음자리가 제 1순위인데 항상 앞선 자리인데 그러니까 그거 데카르트도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본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달리 써야 돼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데카르트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냥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또 명언이라고 사람들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사실 존재라는 의미는요, 현상할 때는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존재라는 의미는, 있다고 그러는 건데, 있다고? 존재가 곧 있음이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곧 있음. 실존이라는 얘기예요, 실존. 근데 현상한테 존재라고 쓰면 안 돼요. 존재라고 쓰는 이유는 본래부터 있잖아요, 이 마음자리가. 어디 생겨난 겁니까, 마음자리가? 생겨났다 그러면 죽어야지.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부터 있는 거를 우리는 존재한다, 있음,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존재라는 의미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뭐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하잖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존재가 없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뭐, 지 혼자서 생각을 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도요.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이다.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사건을 다 만들어내고 별의별 일을 다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참나. 아니,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명제라고 해서 지금도 그걸 또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 책에. 예?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까? 사람이 감정을 내는 거예요? 같은 현상이에요, 현상.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근데 우리는 사람이 감정을 낸다,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너 왜 감정 상했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감정도.
감정과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마음이 없으면 감정을 어떻게 냅니까? 마음이 없으면 생각을 어떻게 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식물인간한테 우리가 욕한다 그래서, 응? 그 사람이 마음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욕한다 해서 그 사람이 콧방귀 낍니까? 우리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어린이들한테 또 2살, 1살 먹어야 할 때 막 승질내고 화나고 그래도 막 걔들 화를 내요? 나 화를 내는 애들 못 봤어. 생각이 조금 어떤 개념이 있고 생각이 좀 이렇게 요거 어떤 지능이 발달이 돼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발달해야 누가 화내면 막 울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우는 것도 사람이 우는 거가 아닙니다. 애가 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가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람은 울 수가 없어요. 마음자리가 없으면. 자, 마음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마음자리 어떤 의식이 일었어. 응? 사람이 의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의식에서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무리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해도 그 사람이 웁니까? 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능만 해주는 것뿐이지. 자, 제가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 제가 눈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오줌 있잖아요. 오줌 몸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느는 겁니까? 자, 여기다가 답을 한번 써보세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우리가 생리현상을 해결할 때 몸이 오줌을 스스로 누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마음이 오줌을 누는 겁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는 아니고 저절로 하게 되면요. 우리 잠자다가 싸야 돼요. 그냥. 저절로가 아닙니다. 마음이 제어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오줌을 참을 수가 있어. 우리가. 잠자다 할 때. 저는 한 방울 안 흘리잖아요.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요. 치매 환자들 봤죠? 치매 환자들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싸요. 우리가 잠잘 동안은 우리가 그렇게 오줌 마려우는데도 꾹 참고 잠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잠자잖아요. 그리고 쌀 것 같으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때서 눈 뜨고 우리가 화장실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오줌 매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당해요. 쟤는 이제 오줌 싸러 왔는데 뒤에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오줌이 안 나와. 이 마음이 신경을 쓰는 거야. 아, 빨리 싸야 되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아마 그런 경험도 했을 거야. 만약 여자 화장실은 제가 모르겠는데 남자분은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서 누가 한 서너 명이 서 있는데 제가 많이 급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다가 그냥 오줌도 못 싸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건 하나의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통제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전혀 그런 뒤에 사람을 의식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없고 옆에도 막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오줌이 진짜 쉽게 나와요. 진짜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뒤에 있는 사람 신경 쓰면요 이 맞음이 오줌이 나올라도 혼자 있을 때처럼 잘 안 나와. 아마 여자 화장실 가신 분들도 그걸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에 되게 많이 밀려 있는데 막 급하게 넣으려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몸이 느는 겁니까? 몸이 저절로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없으면요 이 몸은 진짜 한마디로 죽을 시체나 다름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 하나도 하는 게 없어. 제가 지금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이것도 이 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자리가 이게 나가버리면 눈도 깜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죽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생명 자리가 이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생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눈을 덮을 수가 없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눈 뜨고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을 감아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땀을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흘리는 것도 이 몸을 보호 차원에서 몸의 기능을 위해서 땀을 흘리게 해주는 거야. 몸이 마음자리가 없으면요, 이 몸을 아무리 막 그냥 마음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몸을 흔들어대고 몸을 막 이렇게 해갖고 강제적으로 어떤 운동을 막 시켜도 땀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이거. 마음자리가 붙어 있을 때만 뭘 움직이면 땀이 나는 거예요. 왜냐, 땀이 안 나면요, 땀이라는 게 열을 밖으로 이렇게 해소시키는 겁니다. 땀이 안 나면요, 이 안에 진짜 온도가 높아져서 몸이 잘못돼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땀을 안 흘리는 게 나쁜 거지. 이게 더운데도 땀을 흘리는 거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우리가 싸우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자리가 없으면요, 이 머리카락도 안 자랍니다. 이건 진짜 분명한 거예요. 만약에 생명자리가 없는데도 머리가 자란다 그러면 미이라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이라가 수백 년 됐으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은 미이라가 왜 머리가 똑같습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라게 해주는 거는 생명의식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자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카락이 자라면 손톱도 자라야죠. 그럼 손톱이 얼마나 키보다 더 크게 자라게요? 머리도 그냥 자기 키보다 몇십 배가 더 자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가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이 몸이 이 마음자리 생명의식을 받지를 못하면요, 이탈돼 버리면 이 몸은 썩은 고목나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몸이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몸이 저절로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짜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몸이 할 수가 있다. 한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재단 다 드릴게. 진짜 말씀해 보세요.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뭐니 해도 이거 몸이 저절로 할 수 있다. 이 마음자리와 아무 상관없이 몸이 할 수 있다고 그래봐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몸이 하나라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진짜 이제는 제가 이런 말 하고 나서는 아마 하나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전에는 몸이 나라고 할 때는 이게 몸이 하는 거지, 이게 누가 하는, 그렇게 알았겠지만 지금은 몸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라도 몸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이렇게 내세우려 하면 아마 힘들 거야. 그 다양으로 생각했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이런 사실을 이 있다는 거를 진짜 죽기 전에 알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바꿔요. 왜냐,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이거를 깨닫게 해주냐, 깨닫게 못 하잖아요.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돈하고는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고 죽게 되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는 그런 업이 살아서 아마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봐. 누구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는 것도 당연히 마음이 하는 거죠. 아니, 이게 눈 깜빡이는 것조차도 마음이 하는 건데, 이 말하는 거는 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다운생이 있나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몸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으면 이 몸은 사라진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없어지는 줄 아는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사람이 몸이 죽으면 이제 끝이다. 어떤 업보도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요. 잘 알다시피 이 몸은 4대 원소하고 4대 바람, 흙,
불, 물, 그렇게 4대로 모여져 갖고 이 몸이 형성이 됐다는 거 잘 알 겁니다. 또 4대 원소. 4대 원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요, 4대 원소나 4대는 이게 흩어지는 거지. 뿔뿔이 흩어지는 거지,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소는 없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불태워도 원소야. 그러니까 본래 자리로, 원래 돌아가냐, 마음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만들었으니까 마음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만법 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법은 다 하나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만법 비일은 모든 삼라만상 만물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현상이 비가 오면 이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비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잠시 안 보이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거지. 파동 에너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이게 누가 오랫동안 입원했다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사실 이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본 자리로. 왜냐? 사람이 곧 공이잖아요. 색이고 공이잖아요. 행세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죽는 건 없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만법 비일이에요. 그 말대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는 그냥 이 물질 세계에서 생명이 다했다는 거지, 어떤 목숨이 다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목의 숨이, 우리가 목숨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목숨이라는 얘기 들었죠? 목숨이라는 의미가 목에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를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 목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목숨이 끊어졌다고 그래. 목으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목을 통해서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목이 막혀 있으면 이 지식대에서 죽잖아요. 그걸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의 숨. 그러니까 목숨만 끊어진 거지 숨을 못 쉬는 것뿐이지. 본래 4대 원소라든지 4대는 각자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형상만 없어지는 것뿐이지. 근데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본다는 개념도 어머니 돌아가서 갖고 그 모습이 안 보이는데 사실 우리 이 삶에서 원래 모습이나 모양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원래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모양을 볼 수가 없겠습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왜 모습을 볼 수 없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 보세요. 마음자리는요, 물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파동 에너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동 에너지만. 그래서 우리는 물질 행세를 하는 겁니다. 마음자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물질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마음자리죠. 간접적인 경험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고 실제 경험은 사실 마음자리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눈이 볼 때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면 눈이 물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빛밖에 볼 수가 없어요. 빛. 그 빛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물질에 반사된 그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껌하면 눈은 볼 수가 없어.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형광등의 빛이든 어떤 빛이 있어야 우리는 물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체 그 자체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거야. 빛을.
근데 빛을 보는 건데 우리는 생각이, 예? 생각은 곧 제가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은 물질이에요. 왜냐? 이 물질 세계에서 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은 물질을 이미지할 수가 있어요. 형상을 만들 수 있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대변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이, 생각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마음도 물질이라고 해도 돼요. 본래는 원래. 그래서 색이고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마음자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래는 마음도 물질이에요. 이미지도 물질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의 개념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물질은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원소로. 그러면 원소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 깊게 관찰해서 들여다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은 곧 파동이야. 입자는 곧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입자라고 그러잖아, 입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하이덴베르크의 이전 슬립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물질로 보이지만, 눈으로 안 보면요, 걔는 파동으로 있어. 그래서 입자가 물질이고 파동은 에너지예요. 공이고. 그러니까 물질도 에너지예요, 사실. 어떤 기라고 그러죠, 기. 그래서 마음은 곧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도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이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이미지해서 그게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보는 거는, 눈은 빛을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뇌의 중추신경의 어떤 시신경을 통해서 얘가 이제 물질로 생각이 얘를 바꿔버리는 거다, 빛을. 빛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고 파동이고, 사실. 그러니까 빛도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보는 게, 원래는 물질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실상은. 원래 빛만 보는 겁니다. 원래 파동만 보는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지. 파동을 어떻게 봅니까? 에너지를 볼 수가 있으면 못 봐요. 전기를 볼 수 있으면 못 봅니다. 전기. 이게 마음의 정신적인 자리지 물질이 아니다. 완전히 구분지어인데 그거는 이 물질 세계에서만 하는 얘기지, 이 정신 세계에서는 또 달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색이고 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색이 어떻게 공이 됩니까? 색이고 공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곧 저 파동이라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물질이잖아요. 사람이 죽은데 물질인데 어떻게 변합니까? 예? 사람이 물질인데 어떻게 변해요, 죽을 때? 다 태워버리면. 눈에 보입니까? 다 에너지를 원자는 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뼈를 찾는데 뼈 안에 그 어떤 분진가루도 그것도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생명이요.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하고 정신 세상하고 이거를 각자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 통하고 공이 있고 색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니, 마음은 정신인데 어떻게 물질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곧, 어? 그 파동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곧 정신이고, 정신이 곧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속세에서, 이 물질 세계에서는 구분하고 살아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용성 있게 그걸 구분해 놓은 거지. 사실 실상의 이 마음자리 입장에서는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단적으로 물질 세상에 살고 있지만, 3차원 물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모순된 내용이 많습니까, 진짜, 지금. 응?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역행해서, 응? 역행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실. 역설로서. 그러니까 세상을 거꾸로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 몸 자체도 사실 마음자리가 없으면 지금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진짜 제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가볍게 어떤 지식으로 짜지 마시고 이제 곱씹어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어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활선이라고 진짜 생활에서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정신적인 면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러려면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워낙 우리는 어떤 업장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잠시의 의식적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염된 걸 지금 우리는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자리를 구석에 조금씩 투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오염된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마음자리로 채워나가야 돼요. 이제 에고의 어떤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3주 이상은 여기에 파묻혀야 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컵에 오염된 물로 꾸정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없어집니까? 그 물이 다 비워져야만 밑바닥까지 다 비워져야만 깨끗한 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컵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오염된 걸 채로 지금까지 에고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때를 벗겨 나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진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받고 그러진 않아요. 원래 생활서는 경험을 중시하는 겁니다. 경험. 이 말만 들어갖고 어떤 법문만 들어가서 그냥 한 귀를 듣고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 가슴. 그러니까 가슴으로 이해하라고 해서 이 사람의 가슴 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이라는 얘기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밑에 깊숙이 잠재의식 아래 아직 밑에 있는 그 깊숙이 있는 상태 거기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그래야 어떤 일이 딱 발생돼도 맞닥뜨려도 우리는 그것을 이게 이거구나 하고 단번에 스위칭을 할 수 있어요. 전환을 할 수가 있어. 에고에서 이 마음자리로. 마음자리만 전환하면 이제 알잖아요. 내가 행세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뭔 얘기해도 저게 난데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떤 고정된 관념을 그릇된 관념을 바꿔버려야 돼. 이제.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요. 그건 하나의 소리예요. 어떤 들림이 오면 내가 그 들림 행세로 있기 때문에 그 들리는구나 하고 근데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으면 그게 생각이 개입돼서 저것은 시어머니 소리다. 저건 남편 소리다. 저거는 저 소리의 어떤 뜻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건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나눠버리는 거죠. 원래 소리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게 생각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층간소음 문제도 그거 내가 내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거지. 내가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층간에서 막 투닥투닥거리는 소리를 내가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저거는 나라는 이때 사람의 개체가 있습니다. 저 위에 또 다른 개체들이 지금 떠들고 있거나 지금 소리 내고 있거나 그렇게 하니까 진짜 막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지. 그거 듣고 있는 건 나고 소리가 내는 것도 나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콧방구도 안 낍니다. 두들기든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일 보면 돼. 어떤 마음자리라는 얘기는요, 귀중한 거. 내가 꼭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도 안 들려요. 이 마음자리가 나의 의식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들릴 때. 아무리 시끄러운 차도 옆에 우리가 어떤 인도를 걸 때도 전화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찻소리 전혀 안 들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일에. 당장 나가.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안 들려요. 전화 끊고 나서 그 찻소리에 어떤 눈길이 가고 어떤 그런 마음자리 의식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들려. 시끄럽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차도 옆을. 항상 그걸 실험을 해. 그러면 전화에 집중한다든지 어떤 본문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누가 뭔 소리 나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제 옆에 선풍기가 크게 들리는데도 제가 여기 집중하면 선풍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서 층간소음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따로 있다게 분리시키니까 그게 따로 있는 거지. 제가 예전에 어떤 도반님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 본문을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옆에가 이제 골프장이 있어. 근데 밤새도록 막 골프 소리에 아주 미치겠대, 잠을 못 자고. 왜냐면 골프장 오랫동안 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실내, 이제 저기 실외인데 이제 그 안에서 치는 어떤 필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골프 소리는 내가 내는 거다. 그건 내 소리다. 저 밖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그건 내가 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의 행세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든 나한테 안 들어와요. 내가 그 사람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어오는 거야. 진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요목조목 써먹어야 돼요, 이제. 써먹어야 그게 내 껴가 되는 겁니다.